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시장 군수를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하승철 하동 군수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민들과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0만 내외 하동 군민과 서경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로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군수님 2024년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 부분 중에 네. 특히 보람 있었던 부분, 또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2025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정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최고 등급을 받아서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민선 8기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컴팩트 매력 도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갖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의 다수의 공모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년보다도 2배 또는 3배 가까운 정부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1,24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국토비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루어진 재정 지원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안정 또는 군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열어갈 수 있는 든든한 희망의 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이제 보건의료원의 설계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뿌듯해요. 네. 또 하동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갈사만 산업단지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거든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막아내고 또 갈사 산단 개발의 정상화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인 하동고, 하동여고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년 지계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학교 법인의 동의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또 우리 하동의 전체적인 교육 유과 전반적인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우선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최근 있었던 일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마 첫 소송부터로 보면 이제 10년간 이어져 온 갈사만 공사대금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이로 인해 달라질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2016년에 한신공령이 하동군을 상대로 해서 갈사 산단 조성 공사대금을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청구 소송 2심이 11월에 있었습니다. 2심 판결 결과 964억 원의 청구 원금과 이자가 약 284억 원으로 대폭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 군 재정에 숨통을 틔웠고 저희들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신공령에서 주장한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했는데 네. 민선 8기 취임을 제가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소송 전략을 재정비를 했고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해서 그 감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반박 논리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과도한 지연 손해금, 즉 이자인데 18%를 법적으로 우리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경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세밀히 조사하고 논리적 증거를 보강을 해서 판결금 감액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판결 통해서 하동군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한신공령이 이제 대법원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부대 상고를 통해서 철저히 방어하고 우리가 또 2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논리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이고요.
판결에 대비해서 적립해둔 예산이 꽤 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민생 경기 회복에 집중 투입을 하고 하동군의 체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 군이 불확실성을 딛고 성장과 안정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예산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2025년에는 그럼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실 계획인지 또 올해 하동군의 운영 방향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우리 하동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잘 해야 되고요. 그 기조는 건전 재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거든요. 과도한 이월 예산이 한 해에 1,500억, 2,000억 원씩 넘었습니다. 이런 불용 예산들을 늘 재편성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과 하동의 미래를 위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편성을 했고요. 네, 그 결과 2025년 당초 예산 규모는 6,074억 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계상해 두었던 그런 것들을 털어내니까 예산의 순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합니다. 세출 예산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또 매력 있는 하동을 만들기 위한 것,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요. 특히 하동군의 인구 중에 66%가 농림업 인구거든요. 이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7억 원을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소농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확대해 왔습니다. 또 매력 있는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작지만 예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할 것이고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고 또 치유, 힐링, 또 여유가 넘치는 그런 하동만의 매력이 가득 넘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관광 인프라 사업에도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할 것이고 네,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 갈 계획인데 정부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아이들을 위한 실속 있는 시책이라든지 하동업과 진균면 등의 이제 거점 지역에 총체적으로 정주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이런 분야에도 사업비를 쓸 계획입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군의 운영 방향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네.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서 이제 투자 활성화 방향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산단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불확실성의 제거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방채 상환과 또 여러 소송 판결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셨던 만큼 올해부터는 산단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불안하고 얼마만큼 빚이 많은지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쫄딱 망하지는 않는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투자의 기본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투자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불확실성 제거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드려야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서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해상풍력, 우주항공, 에너지 신산업 이와 같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유치 업종을 잘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리 실정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대성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선산단의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뒀었거든요. 그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계, 미래 모빌리티, 또 첨단 화학, 2차 전지와 같은 15개 업종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앵커 기업인 L&F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대기업 등과 함께 세 곳과 동시에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된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제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은 법인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그 준비를 지금 착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네,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과 또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동 구역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151세대를 건설하고 있고요. 문화시설을 포함한 주거단지, 하동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 준공이 될 겁니다. 청년타운 등을 통한 주거의 공급은. 그리고 진주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연암공업대학도 있고요. 또 광양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제조기술의 생산 현장에서 직접 쓰이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순천대나 상원대와 같은 그런 인력 양성 기관들과 함께 더욱더 협약을 확대하고 탄탄하게 그 인력 제공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육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고교 통합 무산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하동 교육을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쉽습니다, 정말. 네. 하동 교육의 혁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하동에 태어날 인구가 100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합해서 1,5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이 숫자가 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등, 중등, 초등학교의 시스템은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이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고교 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풀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죠. 하동의 학생 인구는 감소율이 경남에서 가장 높고요. 예. 관내에 우리 관내에서 졸업을 하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진학률이 경남에서 제일 낮습니다. 100명이 졸업하면 75명 정도만 관내에 입학을 하고 다른 군에 가기 때문에 네. 인구도 적게 태어나지만 다른 지역의 교육 여건 좋은 곳을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절박하다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고교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나쁜 결과들이 눈에 와닿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네. 경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통합을 위한 민간 협의체도 운영을 했고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TF팀도 구성을 해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절대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하동여고의 어떤 몇몇 이사들의 아집과 편견으로 통합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원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요. 비록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하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에서 할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다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면 3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전부 저는 영어 캠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해외 문화 연수, 해외 어학 연수를 각 1회 이상 제공을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매력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요. 추진이 확정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성과를 보일 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건의료원이나 컴팩트 매력도시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하동구는 하동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의 보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제공, 이와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 보건의료원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 예정인데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통해서 실시 설계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국비 예산을 123억 원을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25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7년에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현재 보건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예요. 한 2천 평이 조금 넘습니다. 7개 과가 있고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도 있고요. 건강검진센터도 듭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위한 격리병상도 두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이고요. 운영은 상급병원의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가장 좋은 병원 두 곳에서 관심을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개방형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방안과 함께 최고의 병원과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상이 되어지는 운영비 예산은 한 25억 원 정도 봅니다만 지역의 기존의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금이라든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금과 같은 이런 걸 이미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11억 원에서 최대한 15억 원 정도의 운영비만 추가를 하게 되면 아주 튼실한 보건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컴팩트 매력 도시가 저희들이 이제 내세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모습인데요. 컴팩트라고 한다면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렇죠. 야무진 네. 이런 뜻이 이제 컴팩트 매력 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기능들은 특정 장소를 위주로 집중시켜서 모아놓거나 교통 시스템 등을 통해서 잘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컴팩트한 도시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컴팩트하고 편리하기만 해서 사람들이 살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 해서 매력을 덧붙여서 컴팩트 매력 도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대도시의 고층 고밀도의 컴팩트 시티 모델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지향을 하고요. 15분 이내에 걸어다니는 곳 또는 무인 자율주행 버스 등을 통해서 의료나 공공 서비스 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시학습관 또 유아국민체육센터 등도 같이 오고요. 공공기관도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컴팩트 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이미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예산도 확보를 했고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서 궤도에 올랐다 생각을 합니다. 매력 도시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매력 도시는 우리 하동읍을 생각을 해보면 주요 과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3km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전체를 아주 매력적인 생태 보행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동읍 예쁜 거리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동의 그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정원형 공공청사도 저희들이 하동 군민정원을 만들어서 할 것이고 쓰레기 없는 도시 환경 구축을 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깨끗한 하동 만들기 프로젝트 원년이 또 내년에 됩니다. 네. 한 32여 개 정도의 매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으면서도 컴팩트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우리 하동군의 도전은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예. 대도시의 컴팩트 시티와는 다른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강조해 주셨는데 올해에는 공공 밀착 서비스와 또 귀농 귀촌 정책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자동 지역은 노인 인구가 또 많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작은 고장이 나도 고치질 못해요. 네. 그래서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8272 이 번호로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문고리 고쳐드리고 정등 갈아드리고 또 수도 파이프 또 교체해드리는 그 샤워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쳐드리는 단순한 생활 민원이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그 취약한 계층이 계신 분들은 년 사회 2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요. 네. 원칙적으로 우리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되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높아진 신뢰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군의 기촌 귀농 정책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4만 명대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 기촌의 확대야말로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귀농 기촌 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 주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지만 오셔서 거주하실 곳을 찾는데도 도움드리고 주택을 수리할 때도 직접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거 안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동에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봤거든요. 귀농 귀촌의 매력, 장점들을 또 알려드리고 도시민들에게 하동의 새로운 어떤 매력들, 하동에서의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을 느껴볼 기회를 드렸습니다. 100여 명 정도 오셨고요. 실제 귀촌을 바라고 준비하고 귀촌한 사람들이 벌써 6명이 나왔습니다. 예. 2023년에 저희들이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1,652명이었거든요. 네. 작년 24년 통계도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명실공히 귀농 귀촌의 새로운 중심지다 각광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1,200개의 강좌를 듣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아낌없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도 체험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귀농과 귀촌을 그동안 차별을 했어요. 근데 귀촌 되시는 분들을 90%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귀촌인들 차별하지 않는 것, 귀향인들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녹차라든지 딸기와 같은 이런 고소득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해서 농업의 여건을 이렇게 개선시켜 준 것들이 시너지를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네. 등등 해서 작년 7월에 귀농 귀촌 귀향인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봤거든요. 원탁회의를 예. 토론을 해보고 그래서 자기들도 재능 기부도 해보고 싶다. 예술 활동도 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드리고 또 전입 기준도 옛날에는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오신 분들만 지원해드렸는데 귀농 귀촌하신 지 5년이 되어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이 제한도 7표를 했습니다. 귀촌을 통해서 매력적인 하동에 사시는 분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라도 사시는 분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동의 대표 특산물 녹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지난해는 보성군과 다원결의로 주목을 받았고 네. 또 가로 녹차의 약진이 있었죠. 네. 올해는 또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하동과 보성은 대한민국 차산업의 양대 축이지요. 예. 녹차 생산량의 60%가 여기서 나옵니다. 양시군이 작년에 자매결의를 맺었고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서 올해는 TV 홍보도 같이 한번 해보고 수출이라든지 국내의 판촉도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가로 녹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기존의 녹차 연구소 등을 통해서 차광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색상을 굉장히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동 녹차를 쓰면 가로 녹차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주의 녹차를 섞어 썼는데 섞어서 쓰는데 한 20억 원 정도 수입을 했거든요. 그걸 전부 하동 녹차로 대신을 할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소득이 매우 높아지고 또 녹차 밭도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대규모 기계화된 그런 녹차밭도 조성을 해서 정부와 함께 그렇게 이런 새로운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녹차 연구소가 올해부터는 하동 차&드 바이오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네. 차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동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7개 정도의 국가 대표급 작물들이 있어요. 딸기, 배, 부추, 대봉감, 취나물, 키위 같은 이런 지역 특화 작물들 전체를 고부가 가치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바이오 소재 개발도 좀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주민들의 농민들의 소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다원을 단순한 농업의 생산지가 아니라 관광지로서 이렇게 전환돼서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런 점 등을 추진을 하겠고요. 네. 생활 인구를 적극 유입을 시켜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힐링이 공존하는 곳이 하동이다. 차를 중심으로 한 치유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차 시베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 박물관, 체육관 등을 통해서 세계차 엑스포 가든을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올해는 해외에 한 발짝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 하동다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동차 우수성을 알리고 지금 남미 쪽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과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KT 문화를 북미와 유럽까지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네. 녹차 얘기가 나온 김에 특산물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엔 특산물 활용 음식 축제인 별맛 축제가 개최돼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도 지역 특산물 알리기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산해 진비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산, 지리산, 해, 남해, 네. 진, 섬진강, 진 써서 강과 산과 바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잖아요. 축복받은 땅입니다. 맑은 물이 있고 공기가 좋잖아요. 또 건강한 땅에서 자란 농산물들은 이렇게 국가 대표급으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동의 산해 진미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작년에 선보였죠. 로컬 음식,
또 있었고 트렌디한 디저트를 포함을 해서 100가지 이상의 메뉴를 개발해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정말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준비된 하동의 치유 음식들을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힙한 그런 감성을 주었고 중장년층에게는 정감 어린 향수를 성공시키는 그래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국가 대표 축제였던 하동의 야생차 문화 축제와 하동 별마 축제를 하동의 대표 축제로 삼아서 축제의 품격을 한번 높여보고 싶어요. 다양성도 더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모두가 즐겁고 즐기는 그런 문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남해안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동군도 금남면 일원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금남면 일원이 진교에서부터 금남면 남해대교가 있는 이런까지의 해안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거든요. 사계절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지요. 그래서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남해를 연결하는 하동의 해안관광단지는 현대인이 바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치유, 네. 웰빙. 또 우리 하동에 가지고 있는 치유, 웰빙의 대표적인 상품이 녹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독창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하동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명소로 개발 예정입니다. 좋은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관광단지를 이제 만들므로써 많은 민간에서 제도하고 있는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대상지는 사천우주항공청이 바로 연접해 있고요.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이 올해부터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 경로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지요. 그래서 해안 경관, 다양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관광 인프라, 호텔과 같은 이런 관광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하고 기존의 금호산 케이블카나 짚라인과 같은 이런 좋은 관광 자원과 시너지 효과도 높여줄 수 있으리라 보고요.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 금호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남, 진교 일원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해양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위해서 정부랑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워낙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다 드릴 수 없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수님의 역할을 불양불택이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2025년 을사년의 포부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많은 분들의 그 지혜로 저희들이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열리고 지혜가 밝아진다는 뜻으로 개운 예지를 한번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예. 975억 원의 지방채를 제가 취임 후 8개월 만에 갚았거든요. 재정 혁신 단행했고요. 철저한 현실이 기반하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결단을 해왔습니다. 임기의 전환점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새로운 운을 열고 또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푸른 뱀이라고 해요. 하동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자는 그런 다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하동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의 하동군정은 지역 소멸을 소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해죠. 준비해온 마중물이 있습니다. 확실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비상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해난들이 있습니다. 도약의 기회로 삼고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성실하게 군정을 갈고 닦아 나가겠습니다.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희망 하동을 위해서 이렇게 원념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삶이 풍요롭고 편안하실 수 있도록 7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든든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멋진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SCS 신년 특별대담. 오늘은 하승철 하동군수를 만나 하동군의 올해 계획과 주요 현안 그리고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